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정교화 과정에서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정교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정교화 과정에서 테이블 R이 있대요. 테이블 R이 있는데 이 테이블 R은 제1정규형이래요.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 얘를 이제 만족하는 그 정규형이 뭔지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1정규형이면서 완전 함수적 종속 얘를 이제 만족하는 그 정규형이 우리 제2정규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2정규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써도 되고요. ENF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교에 대한 그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정교화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거요. 자, 우리 정교화라는 거는 함수적 종속성, 그런 이제 종속성 이론을 이용해서 잘못 설계된 그런 관계형 스키마 그런 것들을 더 작은 그 속성의 그 세트로 이제 쪼개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그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교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정교화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정규형이라는 게 있고 2정규형이다. 우리 3정규형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BCNF다. 그리고 우리 이제 4정규형. 그리고 우리 5정규형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교화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하냐? 이 정교화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단계 그리고 논리적 설계 단계 그 사이에서 수행하는 게 우리 정교화요. 그래서 이 정교화라는 거는 개체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속성의 이제 중복을 최소화해서 우리 일치성을 이제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시켜 주는 게 우리 정교화라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 이제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무조건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체에 존재하는 우리 이제 함수적 종속 관계 얘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안정화시켜 주는 게 우리 이제 정교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교화라는 거는 논리적 처리, 품질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게 우리 이제 정교화라는 거예요. 우리 정교화 이제 목적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거 보니까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중복을 이제 배제를 해서 우리 삽입이다, 삭제다, 갱신이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걸 이제 방지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교화하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삽입할 때 릴레이션을 이제 재구성할 필요성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료 저장 공간에 최소화를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데이터 구조의 이제 안정성을 이제 최대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료의 무결성 유지를 이제 극대화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정교의 목적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정교화를 거치게 되면 중복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배제를 해서 삽입이다, 삭제다, 갱신이다 이런 이상 현상을 이제 방지한다 그랬죠. 그때 삽입 이상이 뭔지, 삭제 이상이 뭔지, 갱신 이상이 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삽입 이상이라는 거요. 우리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할 때 그때 이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도 함께 이제 삽입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삽입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삭제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릴레이션에서 한 튜플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게 되면 그것만 이제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의도와는 이제 상관없는 그런 이제 값들도 함께 삭제가 되는 그런 이제 연쇄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삭제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튜플에 있는 그 속성 값을 이제 갱신할 때 일부 이제 튜플의 정보만 갱신이 돼서 정보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갱신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정교화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이제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거 좀 이제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정교화 과정 중에 이제 제1정규형이요. 자, 제1정규형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속해 있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1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 값이 원자 값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이 단순 영역에서 정의가 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1정경이 뭔지, 2정경이 뭔지 이런 정규화 과정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통해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목록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처럼 제품 번호가 1001이다. 제품명은 이제 모니터다.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때 주문 한 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건이 주문이 됐대요. 그러면 그때 이 주문 번호에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 수량이 똑같죠. 그리고 이 주문 번호도 제품 번호다, 제품명이다, 재고 수량이다 해서 이런 값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 데이터가 한 번씩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지만 만약에 실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7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여기도 데이터가 있을 거고 여기도 데이터가 있을 거고 여기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1도 여기 지금 하나만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원래는 이제 두 개 값이 있어야죠. 주문 번호가 두 개니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을 이제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원적 값으로만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1정규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만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값이 없죠. 이렇게 이제 중복값이 없게끔 이렇게 도메인이지의 원자 값으로만 되어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제1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정규형을 하지 않은 비정규 릴레이션, 비정규 테이블이 있을 때 그 도메인의 값들이 각각의 원자 값으로만 그렇게 구성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제1정규형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형이요. 이 정규형이라는 거는 릴레이션 R이 있을 때 이 R이라는 이 릴레이션이 일단은 1정규형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1정규형을 만족한 그 상태에서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그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이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이 정규형이요. 이 정규형에서 지금처럼 이제 제품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주문 번호랑 우리 제품 번호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기본키를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복합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품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복합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 종속 관계를 따져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자, 우리 복합 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복합 키를 가지고는 우리가 고객 번호, 그리고 주소, 주문 수량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고객 번호하고 이 주소는 우리 주문 번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소라는 거는 고객 번호는 이제 결정자가 아닌데도 이 주소라는 거는 이 고객 번호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이제 만족하는 것도 있고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섞여 있죠. 이거를 우리가 완전 함수적 종속으로 싹 다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정규형이 우리 제2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지금처럼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 번호하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문 번호하고 고객 번호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해서 그거를 아예 한 덩어리 이렇게 따로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 함수적 종속을 이제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고객 번호하고 주소라는 걸 빼고 이 주문 번호하고 우리 제품 번호라는 그 기본 키를 가지고 주문 수량 요 속성 하나만 가지고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따로 이제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복합 키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문 수량만 딱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문 테이블에서는 이 주문 번호가 지금 기본키로 설정돼 있어요. 이 주문 번호만 알면 우리가 고객 번호하고 주소하고 전부 다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들이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이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제2정규형이라는 건 어떤 걸 한다?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정규형이 제2정규형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정규형이요. 제3정규형은 릴레이션 R이 있을 때 얘가 이 릴레이션 R이 일단은 이 정규형을 일단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이행적 종속을 만족하지 않는 그 정규형을 우리가 이제 제3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행적 종속 관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 그게 이제 제3정규형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을 때 주문 번호가 지금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고객 번호를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봤을 때 고객 번호 100번인 그 사람은 서울에 살아요. 그리고 고객 번호 200번을 그 가진 사람은 우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번호 300번을 가진 그 사람은 광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를 알아낼 때 주문 번호를 가지고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만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함수적 종속 관계로 나타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고객 번호하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더라. 근데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BC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주문 번호가 만약에 A이고 만약에 고객 번호가 만약에 B라고 가정을 하고 주소가 만약에 C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A라는 걸 가지고 B를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A를 가지고 우리가 C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B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C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때 A는 이제 C의 이행적 종속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C는 A의 이제 이행적 종속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행적 종속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제3정규형이 이행적 종속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쪼개는 겁니다. 테이블을. 그래서 그때 이제 주문 번호랑 이제 고객 번호랑 이렇게 이제 하나 테이블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 번호랑 주소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테이블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객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면 이행적 종속 관계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제3정규형은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이행적 종속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정규형으로 만드는 게 우리 제3정규형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행적 종속을 만족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무선실 조인 또는 우리가 종속성 보존을 저해하지 않고도 제3정규형의 설계를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제3정규형이요. 그 다음에 우리 BCNF요. 이 BCNF를 우리가 3정규형과 4정규형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 BCNF를 다른 말로 3.5 정규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 BCNF는 릴레이션 R이 있을 때 이 릴레이션 R에서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인 그 정규형으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BCNF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얘기가 우리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싹 다 이제 제거해서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정규형이 우리 BCNF요. 그래서 3정규형에서 후보키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하고 서로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BCNF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강한 제3정규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BCNF가 종속성을 전부 다 이제 보존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BCNF에 우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은 각 키에 대해서 완전 종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은 그 자신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키에 대해서 완전 종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도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는 완전 종속할 수 없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진 게 우리 BCNF예요. 자, 그러면 이제 BCNF가 뭔지 좀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A라는 필드, B라는 필드, C라는 필드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자고요. 요 BCNF는 이제 언제 우리가 하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A라는 필드가 있고 B라는 필드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밑줄이 거져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합키로 이제 기본 키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요 두 개의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C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완전 함속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A 값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C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분적 함속 종속 관계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A랑 B랑 이 복합 키를 이용해서 이제 C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죠. 그럼 이제 이 정규형을 이제 만족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는 B다, B는 C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를 보고 우리가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3정규형을 이제 만족한 거죠. 그래서 A다, B다 해서 이 두 개의 복합 키를 이용해서 무조건 이제 C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C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B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A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A, B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후보키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우리가 복합키로 그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복합키로 구성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C라는 아이가 있을 때 이 C가 이제 후보키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얘 혼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복합키로 구성해서 기본키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 하나만 가지고 그냥 기본키로 설정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이 두 개를 묶어서 복합키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 C는 후보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는 C는 이제 후보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수강교수라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얘네들끼리 이제 종속관계를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본키로 설정돼 있죠. 자, 지금 이 테이블을 보니까 학번하고 과목명에 지금처럼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합키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담당 교수가 결정이 된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하고 과목명이 이제 결정자고 담당 교수가 이제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각각의 학번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각 학생들마다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그 이제 수강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홍길동이 담당 교수래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또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는데 홍길동이 담당 교수고요.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는데 이순신이 담당 교수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한 과목을 한 학교에서 한 교수님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게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이 B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가 C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학번이 기본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명도 기본키다 하고 밑줄이 거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합키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이 테이블에서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복합키로 사용한다. 그 얘기는 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복합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C라는 거, 이 담당 교수는 후보키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후보키가 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번이라는 거랑 우리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과목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있죠.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의 담당 교수는 이건데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과목명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번하고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과목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키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담당 교수를 결정하겠다. 이 두 가지를 복합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이 담당 교수라는 이 필드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때 이제 담당 교수라는 거 요걸 이제 하나 띄어내는데 그때 이제 담당 교수들마다 과목명이 딱딱 정해져 있겠죠.
해서 과목명하고 담당 교수 이 두 가지를 이제 띄어내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BCNF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수라는 테이블, 요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후보키가 아닌 이 담당 교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로 띄어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BCNF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교형이요. 사정교형이라는 거는 테이블 R이라는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중값 종속 관계가 이제 존재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정교형에서는 다중값 종속, 다치종속, 요것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영어로 MVD,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럼 다치종속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이제 B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B의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집합의 값이 그렇게 나올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 종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A하고 B 관계만 그렇다, 이런 게 이제 한 개만 있다,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A의 값에 따라서 C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C의 값도 만약에 집합값이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A, B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테이블을 만들고요. A하고 C 요 두 개를 묶어서 또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다치 종속, 제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정교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정교형이요. 5정교형은 우리가 조인 속성을 이용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의 테이블에 있을 때 이거를 두 개로 분해를 시켰어요. 분해를 시켰다가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무손실 분해 원칙에 의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안 되냐?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갰을 때, 세 개로 쪼갤 수밖에 없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조인 조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인 조속성을 갖는 그 속성들이 후보키가 아닐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R에 대해서 모든 조인 종속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그렇게 성립되는 그런 정교형을 보고 우리가 제5정교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정교형이다, 5정교형이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1정교형, 그 다음에 2정교형, 그 다음에 3정교형, 그 다음에 BCNF까지 그렇게 네 가지 있어요. 그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보고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정교형, 5정교형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이 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아요. 이 정교화는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정교화라는 거요. 이 반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이제 노멀리제이션, 여기다가 우리가 DE만 더 붙여 놓은 겁니다. 이 반정교화라는 거는 정교화 원칙을 이제 반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이제 성능 향상이 됐든 아니면 개발이 됐든 아니면 운영이 이제 편의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교화된 그런 데이터 모델 있죠. 그런 데이터 모델을 통합하고 중복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반정교화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반정교화라는 거는 왜 한다? 우리가 시스템의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거나 개발 아니면 운영의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정교화라는 걸 하더라. 그래서 반정교화 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